단식이라는 거예요. 자,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 따르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의식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걸 단식이라고 하고요. 그걸 얼마 동안의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는 거를 간헐적이라고 하는데, 간헐적 단식은 단식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요. 그럼 얼마 동안 단식을 하고 얼마나 자주 반복을 해야지 흔히 말하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요. 일주일에 보통 2번에서 많게는 7번까지 한 번에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단식을 해서 공복 상태를 오래 유지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공복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은 지방이 활발하게 타서 좀 체중이 좀 감소되고 체지방이 연소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주는 효과는요, 일단 총 섭취 칼로리를 좀 제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12시간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으면 나머지 12시간 동안만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뭔가 폭식을 하지 않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총 섭취 칼로리가 조금씩 줄어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줄어드는데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혈당이 올라갔을 때 분비가 증가를 하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있으면 분비량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지방에서 에너지를 많이 꺼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체지방이 좀 활발하게 연소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나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코티솔 이런 것들은 대사를 증진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조금 지금 뭐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는 증가하게 되고요. 자가포식 작용으로 세포의 노폐물이 조금 청소가 되는데, 자가포식 작용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조금 부족할 때 세포에서 좀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그런 불필요한 세포 내 물질들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포를 한번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인슐린의 분비 조절인데요. 인슐린은 밥을 먹으면은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요건 이제 하루 중에 인슐린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요게 인슐린 농도, 파란 게 인슐린, 빨간 게 혈당량인데, 혈당이 올라감에 따라서 똑같이 따라 올라가죠. 아침, 점심, 저녁. 대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서서히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요게 이제 서서히 줄어들다가 12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좀 감소하는 양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지방을 그때부터 활발하게 많이 태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식을 12시간 이상 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16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단식했을 때 체지방이 가장 활발하게 연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24시간까지 단식을 하는 겁니다. 인슐린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몸에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혈중에 혈당량이 높아지면은 그거를 몸에 저장을 하는 건데, 글리코겐이나 너무 많으면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해요. 이걸 이제 유사시에 꺼내서 쓰는 건데, 굶으면 에너지 투입이 없으면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저장해놨던 지방을 꺼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가 덜 되면은 체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간헐적 단식은 이제 12시간에서 24시간 단식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12대12 방식인데요. 이거는 12시간을 금식하고 12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거예요. 12시간 동안은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다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다 먹지만 야식 같은 거를 안 먹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야식이나 또 별다른 이런 간식 같은 거 안 먹기 때문에 좀 잉여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좀 전체 칼로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이거는 이제 쉽게 실천할 수 있겠죠. 굶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식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조금 적지만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 16대8 단식법이 있어요. 16대8 단식은 16시간 동안 16시간 동안 금식하고 8시간 동안 음식을 먹는 거예요. 8시간 동안 먹으려면 3끼를 다 먹을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끼 정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침을 안 먹는다든지 저녁을 안 먹는다든지 하루에 2끼만 먹는 방식인데, 어느 끼를 안 먹는가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본인 생활 패턴에 따라서 본인이 편한 쪽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16시간 동안 먹기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음식물을 섭취를 하지 않는 그런 게 중요한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5대2 단식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5일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이틀은 아침, 점심 거르고 저녁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녁 먹고 그 다음 아침, 점심 거르고 저녁을 먹으니까 24시간 동안 공복 상태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많이 먹으면 되냐? 많이 먹으면 안 되고 600kcal 정도로
조절을 해서 먹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공복 시간이 24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공복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요. 자, 간헐적 단식은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는데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조금 이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식이요법 중에 하나인 게 음식을 뭘 먹어라 이런 건 특별히 제한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음식 종류는 자유롭게 먹되 다만 폭식을 하는 거는 조금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식, 폭식을 하게 되면은 잉여 그런 영양분들이 지방으로 전환되기가 쉽고요. 위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포만감을 느끼기가 어렵고 나중에 허기를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공복감이랑 허기를 많이 느껴서 단식을 유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폭식은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8시간 동안 식사한다라는 게 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이 이제 규칙적으로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으면 좀 비상 사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덜 쓰고 저장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대사량이 줄어들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찔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식 시간은 본인이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한 거. 이게 하루 이틀 단식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막 의욕을 너무 부려서 24시간씩 단식을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그만큼 실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하면서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이내의 단식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건요. 인슐린의 농도는 24시간이 지나도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24시간 이상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진짜 비상사태로 생각을 해서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 같은 것도 꺼내서 막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근손실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로 단식을 시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당뇨나 임산부, 성장기, 저체중 이런 분들에게는 단식은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단식의 효과를 좀 더 높이려면 원래는 이제 뭔가 뭘 먹으라는 걸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조금 인슐린을 천천히 분비할 수 있게끔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해주시면은 단식의 효과가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탄수화물을 먹을 때 달달한 거 말고 좀 통곡물로 그런 형태로 많이 먹어주시면은 조금 더 단식의 효과가 좋고요. 24시간 이내 범위에서는 단식 시간이 길면 길수록 조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그런 시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단식을 해주면은 조금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여기까지